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택견의 장점과 단점,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경기 규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술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느꼈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택견 같은 경우는 이제 택견 배틀이 나오면서 뭐 이제 약간 좀 겨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알려졌죠. 예, 알려졌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택견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은 잘 모르시죠. 예. 예, 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뭐 지금 세계 단체들이 있지만 뭐 거기에도 대부분 다 지금 규칙이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택견 경기는 몸통은 밀어야 되고 얼굴은 찰 수 있고 이제 대신 이제 얼굴을 한 대 차면 끝나고 상대를 넘어뜨리면 끝나는 형태로 돼 있죠. 뭐 대한택견협회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쪽은 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예, 뭐 예. 어차피 뭐 그쪽은 이제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택견은 정면 무술로 현재 되어 있죠. 예. 손은 밀거나 잡는 거 위주로만 되어 있고 칠 수는 없죠. 뭐 치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가슴을 밀거나 뭐 칼제기로 목을 밀 때 정도. 근데 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건 미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싸울 때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서서 이제 싸우는 형태를 취하죠. 근데 택견 배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했던 그런 선수들 보면 정면으로 쓰는 것 같지만 살짝 정면으로 쓰진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다리를 효과적으로 피하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그게 바로 현재 택견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택견은 현재 지금 몸통 차기를 거의 뭐 전혀 안 한다고 봐도 뭐 무관한데 뭐 복장지르기라 그래서 이제 가슴을 미는 행위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동작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작이 커져서 상대한테 다리를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몸통은 그냥 뭐 안 때리고 다리만 차다가 얼굴을 차서 아니면 잡아서 넘기는 위주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정면 무술의 현재 맹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태권도처럼 몸통 차는 그 기술들이 잘 돼 있는 뭐 태권도나 아니면 뭐 무에타이처럼 몸통을 이제 엄청 빡빡 까잖아요. 뭐 가라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찬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통을 맞게 되면 그게 안 맞아 본 사람들은 또 그게 뭐 버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택견도 보면 그 각 전수관에서는 할 때 몸통차기를 같이 넣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좀 많이 아프죠. 예.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주로 서서 하다 보니까 앞차기 형태의 고든발질을 많이 맞죠. 근데 굉장히 아픕니다. 예. 굉장히 아파요. 그냥 이제 발끝으로 이렇게 쑤시듯이 차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극진가라데에서 보면은 예, 몸통 차는 거랑 거의 똑같이 차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뒤차기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또 가미가 됐을 때는 약간은 좀 많이 맞을 확률이 크죠. 예. 특히 이제 태권도처럼 보법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무술을 만약에 택견의 지금 현재 정면 무술을 따라간다 했을 때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태권도의 보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뭐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품을 뭐 뛰듯이 밟았다.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을 빨리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택견의 모습은 몸이 빠르긴 하죠. 대신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상대가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모여서 여기서 빠바바바바박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법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 특히 이제 태권도로 얘기를 했을 때요. 예. 그래서 이제 태권도랑 만약에 택견이랑 뭐 택견 규칙으로 붙으면이야 뭐 택견이 유리하겠죠. 근데 태권도 규칙으로 붙으면 과연 과연 아마 뭐 잡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무규칙이다. 무규칙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뭐 발로 차고 잡아서 넘길 수 있다. 그것만 딱 놓고 했을 때는 뭐 상대한테 너 왜 몸통을 뭐 찼냐 안 찼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무술은 그런 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권 경기를 잘하는 사람도 보법, 전진과 후진을 하는 보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통 차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택견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뭐 이제 일명 앞돌려차기라고 하잖아요. 앞돌려차기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엎어차기고 하나는 장대거리죠. 자, 근데 뭐 예전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자, 몰랐는데 요즘 다시 한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엎어차기의 형태는 기존의 격투기의 발에 가까워요. 그래서 발을 엎는다. 그래서 엎어차기. 발을 엎어서 찬다 그래서 엎어차기고 장대거리는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보이거든요. 앞돌려차기로 차는 거하고 내차기 형태로 차는 거하고 두 가지로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태권도의 비차기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냥 발을 완전히 틀어서 몸통을 차는 게 아니고 대각으로 살짝 요렇게 차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발차기가 빨라지죠. 발차기가 빨라지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태권도에서 나래차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원래는 두발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발당상은 발을 한 번 차고 한 번 차고 이렇게 차는 두 발을 같이 차는 거기 때문에 두발당상의 형태가 장대거리 형태로 했을 때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택견에서는 몸통을 안 차다 보니까 그리고 뭐 경기 규칙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는 좀 잘 발전이 좀 안 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약간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지만 비각술이라고 하는 발차기에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택견하셨던 분들 중에는 보면 발차기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화려하신 분들 많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보면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가 수준이 어땠는지는 뭐 직접 안 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송독기 할아버지가 뭐 주로 잘 쓰셨던 기술이 바로 허벅지를 밟고 어깨를 손으로 짚으면서 무릎으로 턱을 땅 찼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두발당상을 할 때 연습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대한테 가서 허벅지를 밟으면서 무릎으로 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렇게 경기를 했나? 뭐 택견이 뭐 안 다치게 했다는데 그렇게 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진짜 싸움할 때 썼던 건지 실제 경기에서 썼던 건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에서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경기였는지 싸움이었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어쨌든 송독기 할아버지의 주특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황학정 활터에 가면은 그 풍경이라고 처음에 달려 있는 거를 뭐 송독기 할아버지가 뭐 50세 때인가 60세 때인가 그때 차서 그걸 떨어뜨렸다 그러잖아요. 거기 직접 가봤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뛰어 올라갈 만한 그런 높이는 아니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순발력이 좋은
지금 현재 태권도 시범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 말고, 네. 그런 분들이라면 뭐 지금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화들을 봤을 때 발이 빠르고 순발력이 굉장히 빨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이 이제 넘기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몸을 붕붕 띄우면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보면 분명히 태권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비각술도 있고, 그리고 원래 경기 방식은 얼굴을 차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경기 방식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할 때 차거나 어떻게 해서든 상대가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 얼굴을 발로 찼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얼굴을 맞아도 안 쓰러지면은 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몸통을 차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살짝 카운터 펀치를 맞고 뭐 다운이 되는 개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 태권꾼이 뭐 씨름을 한 사람과 싸웠을 때 이겼다, 뭐 아니면 뭐 종로 깡패들하고 싸웠는데도 뭐 두들겨 팼다, 이게 가능하지. 뭐 지금 현재처럼 몸통 공격에 대한 대비, 뭐 방어력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 그거는 아무리 조선시대 때래도 전문 싸움꾼들한테는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처럼 발을 빨리 차는 훈련이 필요해요. 보법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공격도 하고, 그리고 상대의 몸통을 차면서 그 다음 발로 얼굴을 차는 행위. 그러면서 그거를 해야지만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잡아서 넘기는 것도 감각이 더 발달을 하거든요. 그럼 뭐 어차피 뭐 옷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뭐 손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그게 싸움꾼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태권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보법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둘이서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고 끝낸다는 거죠. 예. 이렇게 있다가 팍 들어가 탁, 요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살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몸통 차기도 마찬가지고, 몸통을 맞았을 때 방어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게 진정한 뭐 예법을 쓰든 뭐 그냥 기존의 그냥 태권 경기처럼 하든, 그래야 그게 무술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각술 쪽으로 할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태권도의 발차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태권도의 발차기가 그 비차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태권도가 뭐 가라데의 영향을 받았다, 뭐 태권도의 뿌리는 가라데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태권도에도 옛날 조상들이 쓰던 기법들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그 겨치기라고 하는 거 태권도 경기에서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따려다 보니까 이렇게 발따기처럼 이렇게 몸통치 하는 거 하잖아요. 약간 좀 웃겨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보면 비슷해진다는 거죠.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태권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경기가 재미없고 그런 이유는 주먹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주먹을 쓰고 가볍게라도 집어 던지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현재처럼 뭐 발차기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호구 잡아서 이렇게 밀거나 뭐 잡아당기고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근데 주먹을 지금 뭐 거의 안 쓰고 그냥 발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잔재주 같은 걸로 뭐 공격을 해놓고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점점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태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권의 아랫발, 그러니까 엎어차기로 대비되는 발은 격투기적인 발차기로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리고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장대거리랑 구분이 되는 거는, 완전히 꺾어서 깍듯이 차는 발이나 아니면 태권도처럼 살짝 이렇게 앞차기 타듯이 이렇게 비차기 같은 걸로 약간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째차기 같은 걸로 몸통을 밀어차는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뒤차기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나 발로 차려고 할 때 보법으로 피하면서 공격을 하고 잡아서 넘기는 것들이 훈련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되고, 그리고 복식처럼 이제 복싱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아마 복싱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픈 블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감는 걸 이렇게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복싱과처럼 뭐 붙어서도 할 수 있지만 떨어졌다 붙였다 하면서 하는 그 보법을 이용하는 그런 훈련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택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한계는 좀 있어요. 예. 근데 겨루기는 많이 해봤습니다. 예. 예법이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예. 겨루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은 알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택견스러운 몸짓이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택견스러운 몸짓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둘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격투 행위가. 그러면 이게 시작된과 동시에 이게 무에타이인지 복싱인지 태권도인지 공도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워서 이기는 행위, 그게 바로 택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돼 있는 택견의 약간 좀 맹점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점점 더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